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화요일이 됐고요. 자,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심야 괴담의 화요 미스테리 극장. 네.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저랑 김대주 작가 쫄보라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미리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계에서 공포, 미스테리, 범죄 사건들을 먹고 있는, 제가 장악하고 있는 디바 제시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바닥의 거물, 이 바닥의 고인물. 이거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수준으로 이제 이쪽 바닥을 이제 장악하고 계신 디바 제시카님 함께 하게 되었고요. 네. 아무래도 저랑 김대주 작가가 작년에 이걸 한번 했었어요. 네,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아, 소문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읽다가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좀 너무 많아서 거의 공주님 두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아주 공주님들 제가 살살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사연 들어가기 전에 디바 제시카님이 어떻게 이 공포나 괴담, 사건, 사고 이쪽에 1세대시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저는 2014년도부터 이 공포 컨텐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1년, 12년 정도 됐다 볼 수 있어요. 11년, 12년을? 이 우물만 파신 거예요? 그쵸. 토요 미스테리가 가장 이제 제 첫 번째 시리즈물이고 그런 다음에 한 3년 정도 후에 금요사건 파일이 나오고 지금은 그 두 컨텐츠로만 쭉 밀고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네. 겁이 없으세요? 저는 뭐 예를 들어 무당이 접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벽에서 피가 이렇게 뚝뚝뚝 흘러내린다거나 밤에 혼자 길을 가는데 막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거나 이런 건 너무 재밌어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너무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저도 처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서워하는 것은 이분 위험한데? 야, 뭐 어떻게 부르는 거야? 이거. 토요 미스테리 10년은요 웬만큼 미치지 않으면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 선생님 눈이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약간 과장보다는 전 사실 그런 현상이 만약에 여기 펼쳐진다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 막 이럴 사람이에요. 약간 저거를 내 눈으로 반드시 담아놔야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요 중간에 제가 깜짝 이단지님께서 저는 시카님 거 매일 들으면서 자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그걸 들으면서 왜 자요? 아니 저분도 이상한 양반이네. 이거를 귀신 나오기 직전인데 스르륵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토요 미스테리 금요사건 파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세 번째 킬러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킬러? 수면 영상이에요. 매일 들으면서 잠드시는. 매일 여기 우리 작가님 여기 작가님 지금 진짜? 다 매일 들으시면서 제정신은 아니죠. 야 우리 거나 들어. 아니 근데 무서운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듣다 잠을 자죠? 그러니까 처음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어떤 우지시마호라는 사건이 있는데 저는 우지시마호 사람들 탈 때 잠들어요. 저는 우지시마호 배 출항할 때 잠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 5분 10분인데 맞아요. 저도 매일 그거 들으면서 자요. 어차피 내용은 몰라. 내용은 모르고 그리고 이 수면 시리즈의 제목도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어차피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시카님 목소리가 어쨌든 단정하게 딱 들어가니까 그게 약간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약간 리듬을 타게 하고 또 음악도 잔잔하게 깔리고.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지금 오늘 읽어주시는 것도 그럼 이게 컨텐츠로도 나가고 수면 영상으로도 나가는 그 톤인 거죠? 네, 지금? 맞아요.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스토리는 공포 컨텐츠 중에 조회수 탑3 안에 들 정도고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사실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제가 좀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야기라는 게 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근데 좀 무서워요. 선생님 눈도 좀 무섭거든요 지금.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또 왜 이래? 뭐야 음악도 있어? 연경아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 인트로가 있어서 인트로 한번 가고 가겠습니다. 뭐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포항이라는 도시를 살린 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죠? 포항제철? 그렇습니다. 여기 맞추셨네요. 포항제철이 196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 이래로 포항이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포항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면 도로와 아파트가 필요하잖아요. 네. 도시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1990년 12월 달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넓은 단지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돼요. 그런데 공사가 순조롭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맨 처음에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한 인부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연달아 계속 사망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부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서 놀던 아이들이 몰래 여기에 들어왔다가 또 사고를 당한 일까지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이 대단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10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싫어요. 싫어. 이건 일단 제가 실화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만 들으면 안 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10명. 자, 그랬는데 네. 사실 한 공사 단지에서 10명이 사망하는 건 그냥 뭐 쉽게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망 원인이 또 비슷해요. 뭐 이들이 어떤 비슷한 장소에 갔다가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와 대화를 하고 며칠을 버티지 못해서 모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질문을 했냐? 그걸 유가족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유가족이 말하기를 당신 거기 살아? 난 여기 살아. 나 반가워. 그냥 이 정도의 대화였대요. 어씨. 자, 그렇게 드디어 이제 아파트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파트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유독 112동에서만 조금 이상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12동 1401호에 살던 신혼부부였어요. 근데 이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못 보내니까 여보 우리 아침에 새벽 조깅을 하자 한 거예요. 또 마침 뒤에 뒷산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아침마다 이제 조깅을 하는 게 취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그날도 열심히 막 조깅을 하고 있고 이제 아내분이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았는지 좀 더 빠르게 달려가게 돼요. 네. 근데 막 달리다가 갑자기 뒤에 남편이 안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딱 봤죠. 그랬더니 저 멀리서 남편이 서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약간 허공을 보고 서 있다고 할까? 근데 그러다 방긋 웃어. 그러다가 살짝 목례를 하고 다시 아내 쪽으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 사람 왜 저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두 사람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묻게 돼요. 여보, 근데 아까 뭐야? 그랬더니 남편도 밥을 먹으면서 나 아까 1301호 여자 만났잖아. 근데 나 알고 있더라? 이게 근데 이제 아내가 듣기로는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또 장난치네. 바쁘니까 얼른 출근해 하고 일단 그날 두 사람이 그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날 하루 종일 아내가 좀 마음에 걸렸대요. 아침에 내 남편이 그럼 좀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그렇고 터무니없는 소리가 장난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집에 빨리 들어가서 남편 밥도 챙겨줘야겠다 하고 112동에 들어가게 돼요. 얼른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가지고 1401호 앞에 도착을 했죠. 열쇠를 탁 끊고 문을 여는 순간에 눈앞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눈을 부릅뜨고 쓰러진 남편이에요. 여보! 불렀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그렇게 1401호 남편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어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아파트 808호에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어느 날 밤에 평범하게 저녁 먹고 TV 보고 씻고 한 11시쯤에 이제 잠들려고 둘이 같이 누웠죠. 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문득 여보 나 오늘 아까 오다가 1301호 여자 그 여자 인사했는데 808호 사는 나 알더라? 근데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지 하고 잠이 들어요.
잠결에 한 이야기니까. 응. 근데 아내가 듣기에 약간 좀 이게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도 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남의 남편이 808을 사는지 뭐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응. 결국 그녀도 뒤척이다가 잠이 들게 돼요. 응. 그날 밤 응. 갑자기 아내가 자는데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응. 아, 왜 이렇게 춥지? 응.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이 내 이불 가져간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이불 내놔 하고 이불을 싹 가져와요. 응. 그런데 이렇게 손에 닿은 이 남편의 이 몸이 좀 평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남편을 확인했죠. 응. 근데 남편 몸이 어둠 속에서도 이미 딱딱하고 온기가 없는 거예요. 불을 킨 순간 남편이 숨을 쉬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본 채 응. 808호 남편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어우, 아, 이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112동 아파트에 일주일 간격으로 2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 그것도 심장마비로.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주민이라면. 아, 나 그러고 나 이사 갈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흉흉한 소문이 나면서 몰래 이사 가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 실제로 당시에 이 집이 1억이었대요. 네. 8천만 원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이제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네. 있는 거예요. 원래도 뭐 여기에 사고가 났었다 소문이 있는데 사람까지 둘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아내가 남편을 잃고 장례식에서 너무 슬프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하루 아침까지 나랑 조깅했던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있는데 문득 그날 아침에 남편이 막 1301호 여자를 만났다는 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가 끝나고 투벅투벅 가요. 그런 다음에 1301호에 문을 두드리게 되죠. 나오셨어! 아,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 몰랐어요. 저 지금 여기서 나올 줄 전혀 몰랐어요. 아, 짜증나 진짜. 너무 당황하셨죠. 아우, 네. 자, 근데 다시 우리는 아내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네네네. 아내는 지금 남편을 잃었어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301호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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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대답이 없어요. 좀 짜증이 났어요. 왜 이 여자 대답이 없어? 그리고 경비실로 막 내려가요. 아저씨 1301호 여자, 그 여자 누구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아저씨가 서류를 막 봐요. 1301호요? 잠깐만요. 1301호 아직 입주 안 했는데 1301호는 비어있는 곳이었어요. 이 아파트에는 13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고, 아니 난 이건 이사 가는 것만으로 끝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포항 주민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넣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사실. 어디다 탄원서? 아니 법원에다 탄원서에서 뭐 귀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원이 들어줄 리 없죠. 근데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만든 건설사한테 가서 우린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책임져라.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했죠. 그 시간이 4년이 걸렸고 결국 1995년에 이 건설사에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낸 지불한 비용만 모두 돌려주기로 합의했고요. 그때 이후 112동은 폐쇄됐어요. 어머나. 실제로도 현재 그 단지 지도를 보시면 112동만 빠져 있어요. 아, 지금 한 시청자분께서 거기 진짜로 112동 없어요. 그 산책로도 없어졌대요. 그 뒤에 있던 산책로 그게 없어졌구나. 야, 그럼 그 아파트 나 못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사람의 공포를 자극하는 게 다 실화라고 하는 게 네. 이게 보통은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떤 증거가 있고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무리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을 할지언정.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모르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닫은 거죠. 그건 사실 뭐 이 세계의 일이 아닐 수 있어서 우리가 100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실화 기반의 이제 제시카님의 이제 찐 사연을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또 저희가 또 따로 구독이분들께 받은 사연도 있죠.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독이님들께 본인의 오싹했던 순간, 무서웠던 순간을 이제 사연으로 저희가 받았고, 너무 기대돼요. 제시카님 사연 한번, 우리 구독이님 사연 한번, 요 순서로 해서 오늘 사연을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구독이님의 사연을 제가 한번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인트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트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오늘은 여기 화요 미스테리니까 안녕하세요. 화요 미스테리 나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요 미스테리 나영석입니다.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상한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1박 2일부터 꽃할배, 신서유기, 지락실까지 에그 이즈 커밍에 컨텐츠적으로 속박당한 구독이입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겪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괴담 마니아라고 할 정도로 공포썰을 좋아하는데요. 단순히 괴담뿐 아니라 실화 기반, 미제 사건, 인간이 더 무서운 이야기 등등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게는 괴담을 읽을 때 미세하게나마 찐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모종의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은 얘기지만 타고나게 약한 부분이 귀신에게 노려질 때 신체 약점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인터넷에서 지나치듯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쭉 발목이 약해서 자주 삐거나 욱신욱신 쑤시는 일이 잦았어요. 그럼 귀신이 발목을 쳐다보고 그게 왜냐면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신도 거길 노리고 건들 있는 수가 거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핸드폰이 생기고 인터넷에 한참 괴담이 유행하기 시작할 즈음 막 괴담을 보는데 그때마다 오른쪽 발목에 싸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그냥 오른쪽 발목 긁었을 뿐이에요. 아니 뭐가 있어요? 진짜 뭐 고생하신다. 있어요? 잠깐만. 여기 누가 계신 거예요? 진짜. 아니 안 끝난 것 같은데 다 나와봐.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발목을 여러분 지금 밑에서 정신 나가나면 저희 건드렸어요? 잡았어요. 그랬구나. 되게 좋아하시네요. 지금 되게 얼굴 너무 고파서. 내거 잡아주지. 저는 아니 얼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발목이 절 잡혔어요? 보지 마세요. 잡혔어요? 보지 말라고요. 아니 이분이 더 공포스러워 지금. 저 아까 표정을 딱 지으셨는데 너무 찐으로 놀라신 거. 근데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누구 전혀 상황인지. 지금 몰랐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디바 제시카님 표정이 이제 순수 악의 결정체. 잡았어요? 좋았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네. 진짜 나쁘시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구독이님 사연을 읽다가 네. 계속 읽어도 되겠죠? 뭐 다 끝났죠? 무시하고 계속 읽다 보면 점점 저리고 쑤시면서 나중에는 두통까지 동반하더라고요. 특히 유명한 일본 괴담을 모아놓은 블로그를 보면 심해지곤 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귀신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기반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이 메일을 작성하는 지금도 정확히 오른쪽 발목이 싸늘하게 저려오네요. 디바 제시카님과 나피디님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요즘엔 아예 등 뒤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절대 돌아보지는 않고 바로 반야심경 리믹스와 성감 메들리.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네네. 싱거운 이야기 같지만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다기보다는 그 무서운 얘기를 읽거나 듣거나 할 때마다 그 귀신이 몸의 아픈 부분을 계속 쳐다본다는데 이분은 오른쪽 발목이 계속 시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의 진짜 사연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그러면 제시카님의 사연, 본격적인 사연 두 번째를 한번 들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들려주시죠.
오늘 스토리는요,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외국 거. 네, 사실 저희 토요미스테리에서 한국 괴담 다음으로 인기 많은 게 일본 괴담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한 연예인이 계세요. 이분이 마츠바라 씨라는 분이세요. 근데 일본의 원래 무명 개그맨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일본에는 사고 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난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누가 죽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집, 사고 매물이라고 부르고 일본 부동산 법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고지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 집은 싸요. 근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무명 개그맨이셨던 마츠바라 씨가 어느 날 일본에는 괴담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근데 선배가 너 힘들다며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 야 컨텐츠도 되고 짱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살아볼까? 하고 나서 시작한 컨텐츠가 무려 8년이 이어져 갔고요. 그분이 총 10번 이사를 하셨어요. 아, 사고 매물에서 사고 매물에서만 사신 것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 마츠바라 씨가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얼마나 썰이 많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오사카에 있는 집이에요. 이 오사카에 있는 집은 실제로 제가 토요미스테리에서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오사카 자매 살상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자매가 한꺼번에 이제 살인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인데 이미 주민들도 다 뭐 이사를 한둘 나갔고 좀 분위기도 음침하고 좀 그래요. 근데 월세가 너무 싼 거예요.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 하고 이제 마츠바라 씨가 들어왔죠. 그럼 며칠을 이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층. 한참 이렇게 손톱 정리도 하고 이렇게 보다가 띵 봤는데 아이씨 아직도 10층이야?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려오겠지 봤는데 9층이에요. 8층이에요. 근데 거기 한참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애들이 잡고 있는 건가? 8층에서 이제 한참 서다가 8층부터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더니 1층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뭐야 이거 뭐 애들이 10층 9층에서 잡고 지들끼리 놀고 뭐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이 지나가는데 아니 또 이래. 10층에 서 있고 9층에 서 있고 8층에 서 있고 이거는 분명 저 동네 사는 애들이 장난치던 거다. 이제 화가 났어요. 이거 아파트 간만 싸면 다야? 어? 짜증나게 엘리베이터도 못 쓰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아파트를 소개해 주신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동산 아저씨가 아유 어떻게 살기 괜찮아요? 아 예 뭐 좀 괜찮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말이야 그 아파트 8층 이상부터 불법 구조물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 서. 버튼도 없어. 근데 이 사람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10층, 9층, 8층에 계속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냥 집에서 밥 먹고 TV 보고 뭐 이렇게 누워 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따르르릉 하고 친구가 전화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 제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뭐하냐? 나 그냥 누워있지. 뭐라고? 나 그냥 누워있다고. 야, 근데 지금 저 어디야? 집이라고. 야, 근데 왜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 집이 어떤 곳이에요? 이 집은 사고 매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기도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그래서 무슨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커피숍을 가게 되거든요.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따랑 하고 들어가니까 점원이 이제 어서 오시라고 뭐 이라샤이마세 하셨겠죠? 잘 오시라고 하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마츠바라 씨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눈을 떼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해도 저렇게 이동해도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죠.
이때 마츠바라 씨가 내가 무명이긴 해도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점원한테 갔죠.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점원이 마츠바라 씨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보더니 하는 말이 뒤에 있는 여성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더 정확히는 등에 업은 여성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왜 또 업었어 그걸 또. 근데 마츠바라 씨도 그래서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거울을 못 봤대요. 왜냐면 거울을 혹시 내가 뚫어져라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그녀가 보일까 봐. 이거 난 네. 너무 싫을 것 같아. 뒤에서 상상이. 네. 어머. 나는 그런 거는 난 너무 싫어. 아니 제시카님은 네. 진짜 이런 사건 사고에 관한 무서운 거 말고 네. 개인적으로 겪은 어떤 이런 공포스러운 일은 혹시 왜냐면 제시카님 맨날 무서운 얘기하는데 그럼 옆에 네. 귀신들이 어쨌든 뭐 어깨 위에도 있고 머리 위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장난들을 칠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늘 이제 회사에다 주차를 하고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한 여자분이 같이 타셨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않아서 그렇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같이 탔는데 2층을 누르시고 전 7층을 눌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쭉 닫히거든요. 근데 좀 이따 또 열려요. 근데 이런 일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문 잘 안 닫히면 바람 때문에 또 안 닫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제 회사니까 제가 또 닫았어요. 그러니까 문이 쭉 닫혀요. 근데 저희가 B2 지하 2층이었는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능숙하게 이 건물에 이제 오래 있었다. 이거 원래 종종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닫힘 눌렀어요. 문이 또 닫혀요. 좀 있다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4번 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야신경 리믹스? 티다운 거 그 호출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럼 경비 씨랑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출 버튼을 띡 눌렀죠. 근데 보니까 밑에 누르고 2초 후에 한 번 더 눌러야 연결이 된대요. 근데 제가 또 손톱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삐띠띠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찼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손톱 때문에 잘 안 눌려서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야 그냥 연결이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에서 띠띠띠띠 소리가 나니까 이 여자분이랑 저랑 그냥 약간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보고 있다가 제가 그냥 옆에 거 타시죠 이러고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 여자분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디바 제시카님은 알잖아요. 저는 또 애들 놀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 되게 오래간만에 그런 경험을 해서 좀 짜릿했어요. 약간 뭔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사람들 꽉 찼을 때만 그 띠띠띠 마지막에 타신 분은 내려주십시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띠띠띠 소리만 나오는데 저도 약간 쭈뼛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진짜 귀신 붙으니까 이거 한 번씩 털고 갑시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붙으니까 한번 털고 가실게요. 이것도 무서워 사실. 자, 구독이님들의 사연 마지막 사연인데 요거는 특히나 제작진의 지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아는 사람이 겪었다 그러면 이런 더 또 무서운데.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목은 잊을 수 없는 그날 밤. 안녕하세요. 지난번 남양 특집 라이브를 너무나도 재밌게 본 구독입니다. 이번 남양 특집 사연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 군대 귀신 유명하죠. 저는 포병 출신인데요. 포병들은 훈련에 나가는 장비에 탑승 후 출동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보통 모릅니다. 그날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간 훈련으로 저와 중사님이 장비를 갖고 급하게 출동을 했는데요. 정해진 위치는 도착해보니 눈앞에는 무성한 풀숲 속에 폐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밤과 달리 이상하리만큼 쎄하고 으슬으슬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일단 장비 시동을 끄고 경계를 서며 전방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사님이 저에게 야, 와중에 개나리랑 벚꽃이 폈다. 야간에 나온 것도 힘든데 꽃이라도 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사님의 말에 경계를 서고 있던 저도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정말 어둠 속에도 피어있는 꽃들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뒤에 폐교가 너무 쎄하고 무서운 기운은 여전했어요.
그때 중사님이 야, 부대에서는 이런 꽃구경 잘 못하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 경계 잠깐 멈추고 꽃구경이나 하자. 이러시는 겁니다. 중사님의 말에 혹여 근무 태만으로 혼날까 걱정된다는 말을 하려던 찰나 중사님이 장비에서 내려 폐교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야, 이것도 추억이다 야. 우리 사진이나 한번 찍을까? 라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솔직히 중사님과 친하게 지냈어도 이런 분은 아니셨는데 순간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추억 하나 정도야 라는 생각으로 쎄한 기분을 애써 모른 척하며 셀카를 찍으려는데 중사님이 너무나도 심하게 마치 빨간 마스크처럼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겁니다. 빨간... 야! 오! 깜짝이야. 와. 이거 야, 어디서 만들었어? 와. 실제 사진이에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겨우 아무렇지 않은 척 장비로 복귀했습니다. 그때 무전으로 부대로 복귀하라는 무전이 왔고 아무 대화 없이 복귀하는 길에는 침묵마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부대로 복귀해 장비를 정리하는데 중사님이 고생했다며 아까 너 경계 서는데 너무 졸아서 미안하다. 진짜 너무 졸렸어.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너 경기 서는데 너무 졸아서 미안하다. 진짜 너무 졸렸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무슨 소리세요? 아까 저랑 대화하셨잖아요. 벚꽃 같이 보셨잖아요. 라며 중사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중사님은 뭐라는 거야? 완전 졸려서 눈도 제대로 못 떴구만. 이라며 저를 이상하게 봤고 급하게 중사님의 핸드폰을 찾으며 저는 아니 중사님 저희 사진 같이 찍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중사님은 뭔 사진? 무슨 소리야? 라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사진첩에 사진은 없었습니다. 없어. 너무 놀란 저는 삭제한 사진첩까지 봤지만 사진은 정말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분명히 찍었는데 말이죠. 그 봄날의 밤 정말 제가 뭐에 홀렸던 걸까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 봐요. 군대 썰 진짜 세다니까요. 디바자 시칸이 많으세요? 우리 셀카 찍어야. 무서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남양특집 2탄 이렇게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그래도 좀 채널 15에 오랜만에 라이브 나오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옛날엔 라이브도 하시다가. 저 라이브 자체가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네. 이제 제 방송에서는 좀 라이브를 안 하고 왜 안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주일에 영상이 7개 올라가다 바쁘시죠, 보니까 바쁘시죠. 제가 이제 네. 라이브까지 하면은 약간 체력이 너무 고갈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저 오늘 떠나기 전에 꼭 뭐 한 가지 말을 해야 돼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정말 말씀하십시오. 너무 외람되지만 무서운 거 아닌데 네네네. 근데 이제 연예인 분들이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시상식 같은 것도 가서 소감을 말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얼마든지 대형 여기서, 채널에서 제가 꼭 이제 말하고 싶은 오랜만에 게 있는데요. 라이브 하시는 거니까 네. 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하십시오. 우리 팬분들은 제가 늘 이제 사랑을 드리고 있고 사실 이렇게 많은 큰 채널에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수많은 괴담들 를 만들어주시고 발굴해주시는 우리 작가님, 우리 하나 작가님, 그 다음에 정초롬 작가님, 그 다음에 우리 장지선 메인 작가님, 그 다음에 박진희 작가님, 임금 작가님, 박정우 작가님, 이명생 작가님, 그다음 권혜인 작가님, 이정화 작가님, 이정인 작가님까지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 편집팀 아름이, 다솜이, 기은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승민 실장, 그 다음에 주현 팀장까지 네.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을 무섭게 할 수 있는 이 공포계의 어떤 데모가 되기까지 우리 팀들의 너무 도움이 컸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와 멋지다. 너무 우리 디바 제시카님 그냥 단순히 어떤 괴담이나 사건에 특화된 그냥 너무 잘하신 유튜버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소감까지 들으니까 이 10몇 년 동안의 이 길이 단순히 그냥 본인 혼자서 그냥 꾸려온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팀을 발굴하고 네. 좋은 후배를 키우고 좋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거의 결과라는 걸 본인이 너무 알고 있다는 게 멋지다. 리스펙할 수 있다라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디바제시카님 모시고 방송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기뻤고요. 영광이었고 조금 무섭긴 했지만
좋은 우리 유튜버 만난 것 같아서 네. 네. 한편으로는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귀신 없는 행복한 밤 보내세요.